안녕하세요. 책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원자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원자재 중에서도 바로 석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요즘 뉴스에서 사우디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 요구, 산유국 압박, 국제 원유 시장 공급 과잉으로 급락할 수도, 이렇게 석유에 관련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도 이 기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래서 사우디가 원유를 감산하거나 증산하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원자재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딱 필요한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 서점 신간 코너에서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책이었는데요. 제목은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지은이 최지용입니다. 처음에 눈에 띈 것은 작가의 이력입니다. 현재 석유회사에서 근무 중인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까 했는데 괜한 우려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략 양은 300페이지 정도로 많이 두껍지 않고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석유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석유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겠죠? 이 책은 과거 190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굵직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석유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오펙 탄생의 배경, 중동 전쟁과 오일 쇼크는 왜 일어났을까? 친미 국가 사우디에서 태어난 오사마 빌라덴은 왜 미국의 끔찍한 테러를 감행했을까? 이런 사건들 뒤에는 여러 나라들의 정치, 이해관계,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도 있지만 바로 석유라는 핵심 요인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원유를 100% 수입하고 있고 원유 의존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5대 산업 중 하나는 바로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쓰이고 있는 이 석유를 알아야만 경제 뉴스를 해석하는 힘과 세계 경제를 통찰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이란 제재와 함께 두 나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때는 미국과 이란이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1951년 이란에서 친영 성향의 국왕 팔레비가 정권을 잃고 반미 반영 성향의 모사데크가 총리로 선출됩니다. 당시 영국 소유였던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를 모사데크는 일방적으로 국유화하는데 이를 영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영국은 이란 제재와 더불어 군사작전까지 벌이려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군사작전 대신 이란 시위대와 군부를 매수하여 쿠데타로 모사데크를 축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국왕 팔레비는 다시 정권을 잡고 자연스레 친미 친영 지도자가 되었죠. 오늘 낭독할 파트는 이 내용이 담긴 한국과 이란이 다른 듯 닮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이란이 다른 듯 닮은 이유. 한국과 이란은 닮은 점이 제법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1940년대에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소련과 접경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서쪽 끝에는 이란이, 동쪽 끝에는 한반도가 접하고 있었지요. 이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게 중동의 이란과 극동의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초반에 영국과 미국이 두 나라의 역사에 개입한 점도 닮았습니다. 1950년 한국에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영국은 약 6만 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4,0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파병 규모는 미국 다음이었고 사상자 수도 적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게 한국은 그만큼 중요한 국가였나 봅니다. 하지만 이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란은 한국보다 중요하다. 이란을 통해 석유 공급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소련의 침략을 저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한국 전쟁은 극동에서 소련과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는다는 점에서 영국에게도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오랜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연대에 기반한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도 파병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6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소련을 방어하는 측면과 석유 안보의 측면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이란에서 한국 전쟁과 비슷한 시기에 반영 감정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이란은 영국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란은 중립을 지키려고 하다가 독일 쪽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국은 이란을 공격해 당시 국왕이었던 레자샤 팔레비를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무함마드 팔레비를 왕위에 앉힙니다. 왕을 폐위시켰지만 왕실은 유지한 것입니다. 연합국이 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 일본의 왕실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행보입니다. 그러한 방식이 이란 국민을 통제하는 데 유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반영 감정의 더 중요한 이유는 석유였습니다. 1932년 앵글로 페르시안에서 이름을 바꾼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2억 5천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린 데 반해 이란은 로열티로 9천만 파운드의 수익만을 가져갑니다. 대략 3배 많은 몫을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지금의 BP가 가져간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웃 사우디가 미국과 석유 수익을 방분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을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미국 석유회사 아람코는 사우디를 배려해 아라비아를 회사 이름의 앞에 둔 반면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는 영국을 상징하는 앵글로를 앞에 두는 등 사소한 부분에서 배려도 덜 했습니다. 국민적 반영 감정을 등에 업고 민족주의 성향의 무함마드 모사데크가 등장합니다. 그는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의 국유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1951년 4월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됩니다. 연합국이 세웠던 팔레비는 이선으로 물러나고 힘을 잃습니다. 반영 반미 노선의 모사데크 정권은 영국과 미국의 표적이 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당시 한창 전쟁 중이던 북한보다 더 나쁜 정권이었습니다. 모사데크는 집권 후 곧바로 영국 소유였던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를 일방적으로 국유화합니다. 영국으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었기에 즉시 페르시아만에 해군 함대를 파견하고 영국 은행에 예치된 이란 자산을 동결합니다. 그리고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자체 판매망이 없던 이란은 영국이 석유를 수입하지 않으면 석유를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석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유럽을 잃는 것입니다. 영국이 가할 수 있는 최고 강도의 이란 제재였습니다.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1950년 일 65만 배럴에서 1953년 일 2만 배럴로 급감합니다. 하지만 모사데크는 결연하게 말합니다. 영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우리 석유를 지금 세대가 팔지 못하면 후손을 위해 땅속에 남겨둘 것이다. 영국에서도 1951년 10월 보수당의 처칠 내각이 다시 들어서면서 이란에 대한 태도가 더욱 강경해집니다.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몇 차례의 제안과 협상이 있었지만 모사데크 역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영국과 미국은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의 국유화를 되돌리기 위한 모사데크와의 협상을 포기합니다. 영국의 정보기관은 모사데크 정권이 소련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를 놔둘 경우 이란이 공산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가 1952년, 한국에서는 한국 전쟁으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영국과 미국 입장에서 이란의 공산화는 한반도의 공산화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란이 넘어가면 사우디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칠은 군사작전까지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플랜 Y라는 이름이 붙은 군사작전 계획이 실행 직전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무장관 딘 에치스는 영국의 무력 사용을 만류합니다. 한반도에서도 전쟁 중이었고 다른 중동 국가들과 소련을 자극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로비에 강한 나라입니다. 1953년 8월 한국 전쟁의 휴전이 조인된 직후 미국 CIA는 영국 정보기관 M16과 함께 쿠데타를 추진합니다. 일명 아작스 작전입니다. 석유 수출이 막혀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란 군중에게 돈을 풀어 시위를 유도하고 군부를 매수하여 쿠데타를 실행하게 합니다. 결국 미국을 등에 업은 군부 세력과 이란 국왕 팔레비는 모사데크를 축출하고 다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친미 친영 지도자가 됩니다. 이후 팔레비 왕정의 이란은 1978년 말까지 친미 서구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란이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입니다. 모사데크 정권을 전복한 이 작전은 미국에 커다란 도덕적, 정치적 부담을 남깁니다. 먼저 서구식 의회의 민주적 방식을 따라 총리로 선출된 모사데크를 축출해서 민주주의 실현을 막았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작전의 성공으로 정권을 잡은 팔레비가 이슬람의 정체성을 무시하며 서구화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슬람 혁명이 촉발됩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과 대립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정권이 탄생합니다. 어쨌든 아작스 작전까지는 영국과 미국의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두 나라가 대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956년에는 미국이 영국에 굴욕을 안겨주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한국과 이란이 다른 듯 닮은 이유에 대한 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금융위기와 셰일 혁명까지 석유가 결정한 국제정치, 세계경제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책 추천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